안녕하십니까.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잠시 쉬면서 또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민사글만 3개에 올려가지고 이 민사만 하시나 생각하실까봐 형사사건도 이 블로그에도 썼고요. 종종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2번째 법무법인이 드루킹 특검보를 하신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님 밑에서 형사사건도 상당히 나름대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형사사건도 종종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블로그 형사글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건인데요. 흔히들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죠. 이 사건은 형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형법과는 달리 정통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 피의자분이 인터넷에 어떤 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을 올리셔서 이 정통법상으로 고소를 당한 건데요. 사실관계를 보면 이분이 리조트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리조트 측하고 임금 체불 문제 등 갈등이 있었는데 그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관리자, 대표죠. 관리자에 대한 허위 사실과 리조트 자체, 리조트 시설에 대한 어떤 노후 시설 등에 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경찰 조사부터 검찰청 형사조정, 검찰 단계까지 진행했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되었기 때문에 공판 절차는 진행이 안 되었고요. 이 의견서를 작성할 때 허위 사실인지 여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이 공익성 목적 이런 것들을 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결과 관리자 그 대표에 대한 게시글은 허위 사실, 허위냐 아니냐는 건 팩트죠, 팩트. 허위 사실로는 인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직접 경험한 내용이고 운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서 이 무혐의가 나왔고요. 인식이라는 건 고의예요, 고의. 형사법은 주로 고의가 있어야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나는 고의가 없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고의나 아니냐 이건 사람의 내면의 상태인데 판사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고의다 아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요. 고의를 불인정하는 사례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 사건에서 좀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고요. 리조트에 대한 노후시설 등에 대한 게시글은 근무 당시 상태를 사실대로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명예훼손죄는 사실 걸면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혐의 처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인 경우에는 이 불기소 이유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은 피의자가 오히려 임금 체불의 피해자였다 이런 사정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관련 증거로 리조트의 시설이 낙후되었다는 다른 인터넷 후기들을 많이 제출했고 그 시설에 대한 사진, 그 외 증거를 제출한 것들이 주요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고소인이 왜 정통망법만 주장을 했을까요? 형법상 명예훼손을 주장했다고 하면 비방의 목적이 없어도 인정되기 때문에 조금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그 공익적 목적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리조트가 사실은 너무 낙후되었는데 인터넷에는 전혀 너무 좋은 이런 리조트로 올라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었다고 생각되고요. 검사나 판사들도 사실은 복잡한 법리 구성은 나중에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사람이 피해자이냐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먼저 하거든요. 결국에는 고소를 당하긴 하였지만 이 피의자가 실제적으로는 피해자라는 그런 인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글들은 상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명예훼손죄 잘 걸립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뭐 큰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뭐 필요 이상의 필요하지 않은 일로 벌금형이나 뭐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으면 억울하시겠죠. 예, 이상 오늘 오글을 글에 대한 해설을 마칩니다.